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수를 요청한 아이돌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얀마의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 K가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해 4주간 K-팝 기획사 현장 교육 등 국내 연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미얀마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중 K-팝 미얀마 뮤직 스트리밍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일본의 자존심 만화 시장을 바짝 뒤쫓고 있는 한국 K-웹툰에 관한 일본 주간 아사히 기사의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위치하며 수도는 네피도, 인구는 약 5,400만 명, 사회주의 중앙계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산업은 대부분 국영화되어 있으며 경제는 주로 농업과 무역에 기초를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옛 전두환 정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국명이 미얀마가 아닌 버마일 때 국빈 방문 중에 아웅산 테러로 인한 많은 한국의 국무위원들이 참사로 미얀마보다는 버마 아웅산 사건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도 개발도상국의 과정을 거쳐서 이젠 OECD 가입국으로 성장을 했지만 요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후진국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인적 인프라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당당히 올라서고 있고 무엇보다 인구의 연령대가 젊어서 미래가 밝다는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얀마의 한류와 K-팝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는 스트리밍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미얀마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126%로 2013년 13% 대비 7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률도 41%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과거 노래를 들으려면 CD를 구매하거나 음원을 다운받아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페이스북, 유튜브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다수의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는 미얀마 IP 주소를 사용해 접속할 수 없어 불법으로 다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바일폰 사용자 중에서 애플 사용자보다 중국산 핸드폰 사용이 많기 때문에 애플 뮤직 등의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7년부터 전용 음악 스트리밍 앱이 등장하면서 주스, 테이덴타르, 키센스 등이 미얀마에서 유명합니다. 미얀마에서 음악 감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앱은 유튜브입니다.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유튜브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 미얀마 노래를 쉽게 찾아 회원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다운받을 수 있는 미얀마어 앱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중 중국 텐센트 홀딩스가 운영하는 주스가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했고 미얀마에서는 3년 전부터 진출해 미얀마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온라인 결제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스는 미얀마 시장 상황에 맞추어 주요 통신사인 MPT와 제휴를 해 사용자가 전화요금으로 VIP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사 또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미얀마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TV 드라마 가을 동화로 시작된 미얀마의 한류 열풍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마, 화장품, 음식뿐만 아니라 K-팝 노래를 하는 현지 걸그룹도 존재할 만큼 한국의 노래, 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미얀마는 지금도 K-팝 댄스 노래를 커버하는 동영상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라옵니다. 현지 진출 한국계 엔터테인먼트사인 JBJ는 2017년 TV 오디션 프로그램 갤럭시 스타를 제작했으며 한국 K-팝 노하우를 활용하여 보이그룹 알파를 2019년에 론칭했습니다. 최근에 미얀마 유명 가수인 싸이싸이 캄낭과 한국의 박봄이 콜라보 신곡 레드라이트를 발매했습니다. 싸이싸이 캄낭 페이지에 노래 동영상 뷰어수는 공개하자마자 100만 명, 2만 개의 댓글이 기록되었습니다. 미얀마와 K-팝의 최초 콜라보레이션 곡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미얀마 젊은 층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전체 음원 순위에 대한 공식적으로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음원을 다운로드 받고 통계를 볼 수 있는 곳은 개별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기준 주스 미얀마 뮤직 탑 차트 중 탑 50 KRN JP송에서 탑 10위 안에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차트 순위 1위는 방탄소년단의 라이프 고스원이 차지했고 7위에는 과거 인기 드라마였던 도깨비 OST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신곡뿐만 아니라 나온 지 오래된 노래도 반복해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얀마 저작권법이 105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미얀마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의해 저작권 등록이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됐으며 저작 인격권 보호를 명시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1. 문학 및 미술작품, 공연작품, 미얀마 시민 및 거주자가 제작한 표음 문자. 2. 미얀마와 회원국가의 저작권 보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작품으로서 미얀마 또는 해외에서 처음 출판됐으나 이후 첫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얀마에서 출판된 작품. 저작권 침해 시 최소 1년 구속 및 100만 자트를 부과할 것이며 법이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 법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뮤직스토어 앱을 개발 담당하고 있는 레거시 뮤직 네트워커사 개발자는 레거시 뮤직 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해 잘 몰랐으며 휴대폰 사용 증가에 따라 해외 음악 감상 앱들이 많이 출시됐으나 외국에서 개발한 앱의 경우 접속이 어렵거나 원하는 미얀마 노래를 못 찾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뮤직스토어 앱은 유튜브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광고 없이 최신 노래를 다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악 시장에도 한국의 멜론, 벅스뮤직 등과 유사하게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진출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아직까지 금융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전자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나 현지 통신사와 제휴의 통신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얀마 진출을 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미얀마에 맞는 결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참가하여 양국 간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미얀마 아이돌 그룹의 한국 K-팝 연수를 요청한 바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미얀마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 K가 한국으로 방문해 연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양국 간 문화협력 및 콘텐츠 수출 등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본 주간 아사히가 급성장하는 한국에서 스마트폰 만화 웹툰, 일본 인기 만화 귀멸의 칼날을 바짝 뒤쫓다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한국 디지털 만화 웹툰을 알고 있습니까? 드라마가 대히트한 이태원 클라스도 웹툰의 원작으로 록봉기 클라스로 일본어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에 발표된 라인 만화의 2020년 랭킹에서는 귀멸의 칼날이 1위였지만 이어 2위와 3위는 라인 만화 웹툰 작품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여신강림과 외모 지상주의가 일본 만화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전혀 모르고 일일이 경쟁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그 나라는 무엇이든 대항하려고 하는 거지? 뭐냐, 만화도 접수하러 온 것이군요. 이젠 왕자의 자리를 내놓으라는군요. 지금의 일본 애니메이션의 엔딩 크레딧을 보고 있으면 중국이나 한국 분들의 이름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실력자들은 위협을 느껴야 합니다. 그 장르가 다른 종류라면 공전 가능해야 하고 그 종류가 일본에 진출하면 좋은 것뿐이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고 기사를 읽었지만 이 내용에서 귀멸의 칼날의 육박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그래도 오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전혀 모르겠고 일일이 귀멸의 칼날은 끼워 넣지 말아줄래? 또 아사히인가 섣달 금음날까지 유행도 없는 한류 이야기 하느라 수고. 아무도 몰라. 그런 라면집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만화 스토리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만화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컨텐츠가 침식되어 있지요. 스마트폰으로 한국발 중국발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다운로드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컨텐츠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의 만화는 그림은 능숙하지만 스토리나 연출은 말이 안 돼. 아직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일본의 것을 베낀 것 같은 이야기이고. 댓글을 보셨듯이 늘 그렇듯 일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한국의 웹툰에 대해 애써 외면을 하는 반응들입니다. K-팝, K-드라마 유행 초기에 비슷한 현상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음반 시장에서도 실물 음반 판매에 의존하고 있고 만화도 마찬가지로 종이 만화가 아직까지 강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만화나 미얀마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서비스 개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은 서서히 뒷걸음치고 있고 그 자리를 지리적 위치가 유리한 중국이 플랫폼을 선점하고 있고 한국은 그 플랫폼에 이용되는 K-팝, K-웹툰 등 소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네이버에서 라인으로 일본 SNS 시장을 선점했듯 강한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동남아 시장을 야금야금 모두 선점하기 전에 아직 걸음마 단계인 미얀마 같은 시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